비닐봉지의 연간 국내 소비량 235억 개. 이는 한반도 면적 70%를 덮을 수 있는 양인데요. 재활용품 가운데 폐비닐이 차지하는 분량이 3분의 1 정도라고 하니 실로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많은 양의 비닐이 재활용되지 않는다면 모두 매립이나 소각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닐의 재활용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버려진다고 생각을 하면 다 이게 그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거죠. 이 업체에선 매일 하루 10톤 이상의 비닐을 수거해 가공하는데요. 비닐이 모이면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수거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다시 가공을 하면 예. 펠렛 형태의 예. 그 원료로 이제 다시 가공이 되는 거예요. 알갱이 형태로 된. 비닐 만드는 업체로 다시 가서 예. 그걸 녹여서 다시 이제 비닐로 만드는 거죠. 아, 녹여서. 예. 그럼 이 비닐 형태가 펠릿 됐다가 다시 비닐 됐다 이런 형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수거한 비닐을 싣고 재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가공을 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경기도 파주시의 폐비닐 가공 공장. 2톤 가까이 드는 폐비닐을 실은 트럭이 공장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오늘은 지금 들어온 폐비닐 외에도 작업이 밀려 있어 하루 종일 바쁘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빠르게 하차 작업을 진행합니다. P라고 네. 저밀도 예. 그 필름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하이덴이라는 고밀도 예. 필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색깔 이제 좀 네. 다른 것들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구분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수거한 비닐이 공장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분류입니다. 작업량이 상당할 뿐만이 아니라 기계가 할 수 없는 작업이라 사람이 직접 일일이 분류해야 해 굉장히 손이 많이 갑니다. 특히 제작에 들어가면 원료를 넣으면서 비닐 상태를 체크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분류장에서 최대한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제품에 문제가 생겨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밀도 비닐과 저밀도 비닐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투명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고밀도고 이거는 저밀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고 이거는 당기면 어느 정도 늘어나다가 이렇게 쫙 찢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이렇게 당겼을 때 한 번에 쫙 나가질 않아요.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이 좀 많죠. 이게 저밀도예요? 예, 저밀도가 늘어나는 성질이 더 좋아요. 잘 찢어지는 것이 고밀도, 질긴 것이 저밀도 비닐입니다. 고밀도와 저밀도 외에도 색깔 분류도 해야 하는데요. 투명한 것과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 색깔이 있는 것은 주로 검정색 비닐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지금 이렇게 테이프를 띄는 작업은 투명에 이렇게 그 노란 테이프가 붙어 있으면 색깔 자체도 노랗게 나올 뿐더러 이 테이프는 OPP라고 해갖고 폴리프로필린 재질이라 재질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데 붙어 있는 테이프는 일일이 다 손으로 작업을 해줘야 돼요. 띄어서. 분류가 끝난 비닐은 가공을 위해 바로 다음 작업자에게 옮겨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공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작업자가 원료 투입구 옆에 앉아 끊임없이 비닐을 넣는데요. 기계가 돌아가는 내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넣어줘야 해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커다란 통 밑으로 쉴 새 없이 국숟가락처럼 긴 무언가가 뽑아져 나오는데요. 이 투명한 가닥의 정체는 과연 뭘까요? 경기도 파주시 폐비닐 가공 공장. 정신없이 뽑아져 나오는 이 투명한 가닥의 정체는 바로 폴리에틸렌 조각을 만들기 위한 원료입니다. 200도 이상의 고온으로 녹여 길게 뽑아낸 원료는
바로 냉각수에 담가 식힌 후 작은 조각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예. 이렇게 굳이 색칠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제 덩어리가 크게 되면 그 비닐을 저기 만들 때 그 기계에서 녹는 게 빨리 녹질 않겠죠. 그리고 스크류가 이제 더 작기 때문에 큰 덩어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뽑아줘야 녹는 점도 빨리 녹기 때문에 이렇게 잘게 뽑는 겁니다. 한창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기계 옆에 지키고 서 있더니 뚜껑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 속엔 원료의 이물질을 걸러내주는 필터가 들어있는데요. 안타깝게도 필터에 플라스틱 원료가 진득하게 뭉쳐있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걷어내고 뭐 거뭇거뭇한 거라든가 이런 먼지 같은 게 많이 이제 그 묻어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걸러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굉장히 뜨거워 보이는 게 작업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게 좀 많이 뜨거워서 화상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라. 완전 진짜 떡이 젖어있네요. 네. 진득한 원료를 걸러내야 하기 때문에 최소 2시간에 한 번은 새 필터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찌꺼기 거름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두꺼운 망은 가운데 이제 그 고운 망 2장을 대고요. 그 양 옆에 두꺼운 망을 대는데 고운 망 2개 그리고 두꺼운 망 양 옆에 2개에서 총 4장이 들어갑니다. 예. 고온에서 고압으로 원료를 밀어내는 방식이라 자칫 고온 거름망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쪽에 두꺼운 망을 대줘야 한다는군요. 필터 교체 작업 후 다시 생산이 재개됐습니다. 전에 작업하던 굳은 원료는 먼저 걷어내줘야 합니다. 새로 뽑힌 원료를 재활용 조각을 생산하는 기계까지 연결해줘야 하기 때문에 필터 교체 후엔 항상 작업자가 원료가 끊기지 않게 조심하며 건너편 기계까지 직접 이어줍니다. 그래야 문제없이 생산이 재개된다네요. 원료가 뜨겁고 무른 상태라 초보자들은 되거나 끊어뜨리기 일수라 보통 숙련된 작업자가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한 작업자들. 기계를 멈추는데요.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애써 연결했던 원료를 전부 걷어냅니다. 너무 뜨거운 게 들어가게 되면 냉각이 안 되다 보면 이제 너무 물러지니까 밀려서 이게 이제 떡이 돼가지고 이제 안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야 원료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름 2mm 정도의 굵기로 뽑힌 원료는 냉각을 통해 굳힌 후 쌀알보다 조금 큰 크기로 자르면 완성이 됩니다. 재활용 조각은 보통 25kg씩 포장해서 새로운 비닐을 만드는 공장으로 납품이 된다는군요. 폐비닐로 만든 조각이 도착한 곳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한 비닐봉투 생산 공장입니다. 요즘은 주문 물량이 많아 공장을 24시간 가동하는데요. 매일 10톤 정도의 비닐 원단 제작으로 들어오는 원료 양이 상당합니다. 원료 보관 창고 안엔 벌써 꽤 많은 양의 플라스틱 원료들이 쌓여 있는데요. 작업자가 원료를 커다란 기계 앞으로 옮기더니 안으로 쏟아 넣습니다.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일까요? 배합하는 거 배합. 쓰레기 봉투.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재활용 조각과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함께 섞어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필름은 거의 10% 정도에서 들어가고요. 네. 쓰레기는 거의 40% 재생 들어갑니다. 좀 더 많이 쓰고 있네요. 예, 예, 많이 써요. 배합기에서 섞인 원료는 관을 통해 공장 안으로 운반됩니다. 내부에선 벌써 비닐봉투 생산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작업자들이 뭔가를 심각하게 상의 중인데요. 상의가 끝나자 원단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직접 사람이 원단을 잡고 건너편 작업자에게 전달을 해줘야 하나 본데요. 소대문구 10m 작업인데요. 네. 사이즈 바뀔 때마다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아, 쓰레기봉투 사이즈 바꿀 때마다. 예, 예. 사이즈가 10리터, 5리터, 뭐 50리터, 100리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 규격이 다 틀리니까. 규격이 다 틀리니까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작업은 제일 먼저 원단을 제작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뽑은 원단은 봉투 사이즈가 제대로 나왔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네요. 보통 쓰레기 봉투 원단 한 롤을 생산하는데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제작된 원단이 향한 곳은 인쇄실입니다. 작업자가 밀폐된 창고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는데요. 따로 창고에 넣어 관리하는 것을 보니 중요한 물건인 것 같습니다. 뭘까요? 쓰레기봉투 10리터 동판 남발하지 않게끔 네. 또 더 이상 찍으면 안 되니까 구청에서 해소해 가고 네. 다시 가져오고 아. 한 장 한 장이 돈이 되니까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폐를 찍어내는 것처럼 한 장 한 장이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동판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제작 수량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생각으로 돼 있어서 저 안으로 그 안으로 잉크가 들어가면서 도장처럼 찍히는 거예요. 아, 거기 잉크가 이제 메꿔지면서 예. 아, 거기 이제 찍혀 나오는 거예요. 예, 예. 동판을 양각으로 제작했을 경우 비닐에 상처를 줄 수 있어 음각으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판을 교체한 후에는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하는데요. 청소를 하지 않으면 인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 불량률이 높아진다고 하는군요. 먼저 번에 작업했을 때 그 망점 안에 잉크가 이제 발가 있으니까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세척해 주는 거네요. 예, 예. 작업 중인 기계에서 신기한 보라색 불빛을 발견했는데요. 원단이 회전하면서 불빛을 스쳐 지나갑니다. 2700V 때려주는 건데 미세한 구멍을 내주는 겁니다. 잉크가 먹기 위해서. 처리가 안 된 것은 잉크가 안 먹습니다. 고압의 전류로 비닐 표면에 상처를 내는 것인데요. 이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지만 설사 된다고 해도 잉크가 벗겨진다고 하네요. 인쇄가 끝난 원단의 다음 코스는 절단실입니다. 쌓여있는 작업이 끝난 원단들. 가벼운 것은 20kg부터 무거운 것은 40kg이 넘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큰일입니다. 원단을 절단기에 올리자 순식간에 잘려 나오는데요. 먼저 한 장씩 절단된 후 끝부분이 접합되어 나옵니다. 보통 한 롤에 20리터 기준 1200개 정도의 쓰레기 봉투가 나옵니다. 한 묶음에 10장이요. 10장? 아. 이제 마지막 작업만 남았는데요. 절단되어 나온 봉투를 반으로 접어 가지런히 모으는 작업자. 뭘 하려는 건지 보았더니 철형으로 봉투 입구 부분을 잘라내주는군요. 쓰레기 봉투 손잡이에요. 아. 근데 왜 저렇게 또 따로 모아놓으세요, 저거를 왜? 그건 나중에 네. 재활용으로 이렇게. 아, 저게 재활용이 가능해요? 예. 아. 아, 그럼 버릴 필요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네. 버리는 것 없이 자투리 부분까지 알뜰하게 재활용하는데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비닐이라 특히 재활용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두 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펴서 보여주는 작업자. 차이가 있다는데요. 아, 쓰레기 봉투는 저 손잡이 부분이 두 종류로 돼 있는데 나중에 묶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네.
마트에서 장을 보시고 물건을 담아가는 용도이기 때문에 손잡이가 필요해요. 손잡이 부분의 모양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군요. 이제는 마무리 포장만 남았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정확한 수량 체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작업자가 개수를 세어 접은 후 스티커를 붙여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열사씩 판매를 해요. 판매할 때. 그래가지고. 주체로. 그건 낱개 포장을 안 해요. 버려지는 쓰레기가 훌륭한 자원이 되는 좋은 예인데요. 폐비닐이 쓰레기 봉투로 재탄생되는 순간입니다.